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은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지요? 이분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제대로 세워보겠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대본대로 안 갈게요. 네. 오늘 쎄해요, 안 쎄해요? 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사실은 개장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동시효과 보고 나서 그래도 의외로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전날 어제랑 저번 주 금요일이랑 조금 다르게 개장 시작할 때랑 초반이 완전 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쎄하지는 않고 잘 넘어가지 않을까. 이번 주는. 오. 네, 나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자 앞으로 어떤 섹터에 좀 더 주목을 하면 좋을까 의견 모아가겠습니다. 뒤에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요. 내일장 빅피처 내일도 오를까요? 원전 이 키워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이스 투 미츠 원전입니다. 근데 SMR 쪽으로 보고 계시네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근데 네. SMR이라는 뉴스로 오른 건 아니긴 하던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R 보십니까? SMR은요, 어찌됐건 계속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하면서 예. 뉴스케일 파워가 만들면 어찌됐건 무조건 매출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빌 게이츠랑 또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갖고 SMR 협력하겠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3월 딱 하면은 저희가 지금 조용히 하고 있긴 하지만 체코 원전 본계약.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들은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기대감 또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사실은 올해 들어가면서 웨스팅하우스랑 어찌됐건 해결이 됐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같이 조금 승인하는 거 하면서 같이 진행하면 되고요. 중동 쪽 라인은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OK를 해준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원전은 뉴스가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괜찮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근에 21선 아래 조금 내려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착을 하는 가격대가 딱 지금 가격대. 예. 네, 그러면 다시 흐름만 돌아온다라고 하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원전은 놓기에는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지금 예쁜 자리에서 네. 기대감 모을 수 있는 때라면 활용가치 있어 보입니다. 네. 종목으로 모아가 볼게요. 후보군 오픈해 주시죠. HD 현대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만났다 요거죠. 만났다. 손 잡았다. 예. 네. 중요하죠 주식시장에서.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최근에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대장주였던 애들이 순서상 순환매가 돌아올 때 다시 가기는 해요. 근데 이게 한 세네 바퀴 도니까 조금 탄력들이 약해집니다. 네, 그 다음 타자를 찾기 시작을 네네.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오션은 쭉 빠졌는데 네. 삼성중공업은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형주 가면 그 밑에 종량주 가는 것처럼 흐름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HD 현대가 이제 SMR에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제 거론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분간은 조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그룹사들, 지주사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어디야라고 얘기하면 단연 두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두산이 요즘에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예. HD 현대가 이제는 바통을? 네, 여기에 또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음 타자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그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미 회사를 또 방문을 했더라고요. 네, 해군사관학교 가가지고 MRO에 대한 수주 기대감까지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대장주는 끌어안고 가야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전 외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멘스랑 해상풍력 발전기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 또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다음에 카타르랑 가스발전소 EPC 계약 완료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조금 안전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수 앞을 내다보시네요. HD 현대 관련해서 그리고 잘하고 있는 두산 여러 가지 SMR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섹터로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반도체입니다. 오늘 뭔가 느낌이 네. 이동인 건가 싶거든요. 그것까지는 조금.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요건 쎄해요. 네, 요건 살짝 조금 쎄한데. 예. 네, 왜냐면 근데 여러 가지 꿈틀거리는 움직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레거시 쪽이 항상 안 좋았잖아요. 근데 레거시 쪽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양형위가 끝나면서 이구환신 효과가 조금 더 지속될 거냐라는 의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쪽에서 많이 나오는 DDR4에 대한 공급량이 글로벌 공급량이 좀 줄 거예요. 예, 그러면 가격이 하방이 경직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최근에 AI 관련된 HBM 관련된 것들은 조금 주춤합니다. 근데 이 틈을 타서 DDR5가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2월달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왜 올랐냐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DDR5를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뭐 미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제품군으로 보더라도 AMD에서 지금 작년에 내놓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대량 양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인텔에서 2분기 때 신제품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신제품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또 반영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GTC가 예정이 돼 있죠. 근데 이때 아마 젠슨왕이 그 6월달 이후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B300이랑 GB300 출시 이야기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안고 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레거시 하면 삼성전자 강하고 HBM 하면 SK 하이닉스 강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추가 시세 후보군 보니까 두 개 다니까 양손잡이 전략이에요? 뭐 손 양쪽 잡아야죠.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너무 죽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탄력이 예전만치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어찌됐건 레거시 쪽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먼저 한 손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 양손보다는 나머지 한 손은 하반기 소부장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은 게 아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2분기 지나가면서 하반기 캐펙스 투자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부장단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빨리 반영이 되면서 소부장단에서도 장비 기업 몇 개가 조금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탄력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살짝 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GTC 하고 나서 셀온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앞두고 있는 단기 재료일지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 마감 대기 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플러스권 마감에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도 현선물 쪽에 있어서도 비중 있게 오늘 좀 매수세가 집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어서는 하방 변동도 있었기 때문에요. 종가까지 끝까지 확인하시면서요. 이어지는 전략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마감하고 오겠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미 증시에서는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발언, 번복의 영향으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어제도 좀 미 증시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반등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잘 유입되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1%가 넘는 강세로 마감됐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1.5% 가까이 올라가면서 2,570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730선 바로 아래에서 마감되면서 오늘 지수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다 샀기 때문인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500억 원 정도 거래소에서 담았고요. 기관 쪽에서도 3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은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개인들은 4,700억 원 정도 팔아치웠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수에 힘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장 속에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죠. 머니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레거시 쪽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IT 투톱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반등한 것도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됐습니다. 종목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늘 2.4% 정도 상승 마감됐고요. SK 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6%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쉬어갔던 쪽이죠. 리노공업
농협이나 한미반도체, HPSP,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까지 모두 다 강하게 빨간불을 켜준 채로 마감이 됐고요.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간밤에 테슬라가 15%대 급락하면서 함께 좀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일단 테슬라도 3% 정도 반등이 나왔죠. 그 영향도 받아가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LNF가 오늘 5% 정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머니를 봤을 때는 LNF가 좀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반대의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부터 해서 3, 4월에는 여러 가지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좀 최근에는 각계전투 양상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은 알테오젠이 2%가 넘게 밀리는 모습 확인됐고요. 그리고 미용기기 쪽에서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게 보톡스 쪽이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휴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기록했고요. 파마 리서치나 루닉 같은 종목도 강했는데 파마 리서치도 신고가 흐름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1.33% 상승, 기아도 0.7% 정도 올라갔고요. 오늘 주목해 봐야 할 건 아무래도 그동안 잘 갔었던 조선 방산 쪽에서 차익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오늘 조선주 보시는 것처럼 한화 오션이 8%가 넘게 좀 크게 밀렸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사실 오전장에는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게 조선 쪽이었어요. LNG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삼성중공업, FLNG 수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강했었는데 그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1%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전력설비 안에서 전력설비가 아니라 원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2%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통신 쪽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방산 안에서도 최근에 신고가 영역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약세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체크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삼성중공업 조금 전에 이슈 체크해드렸죠. 이외에도 한화오션 오늘 거래량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한화비전과 한화시스템까지 자리하고 있고 중소형 철강주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로 넘어가 보시면 1, 2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지했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과 방산 쪽이 이름을 대거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쪽에는 어제부터 계속 눈에 띄는 게 로봇 쪽인 것 같습니다. 클로봇이 오늘 2% 가까이 하락했고요. 어제 상한가로 마감됐던 T-로보틱스 오늘도 17%대 추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PIE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올라와 있고 레이저 옵텍이나 나머지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눈에 띄는 게 바로 로봇이나 유리기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클로봇, T-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리하고 있죠. 고영까지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장 마감 쪽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20%대 급등 나오기도 했고요. PIE와 피롭틱스까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6% 가깝게 올라가면서 지수 받쳐줬고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권까지 시원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확실히 국내장은 더 내릴 곳도 없고 오히려 오를 수밖에 없는 가격 메리트 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에 있어서 비중을 더 갖고 있느냐 이 싸움이 시작된 것 같네요. 자, 그런 관점 하에서 오늘 한화가가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요. 추가 움직임은 내일장 이어서까지 계속 봐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대표님과 좋은 종목군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나타나게 될까 했는데 오늘 외국계가 산 것들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종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 움직임 좀 기대해 볼 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일장은 뭐가 강할까에 대한 이야기 나눠가 보겠습니다. 오픈해 주실까요? 오, 음식료인데 맛집 잘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좋아합니다. 네.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종목도 맛집 종목으로 오늘 좀 챙겨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P, Q, C 모두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요? 다 좋습니다. 우선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식료가 최근 들어서 수출 효자 상품입니다. 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원래 잘 나가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그 먹는 것 자체가 그 미국 외쪽으로도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어찌됐건 음식료 업종에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P 입장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가격 인상 사이클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2월, 3월 되면서 농심,
CJ제일제당, 그다음에 빙그레, 롯데웰푸드가 가격 인상을 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근 3년 동안에 가격 인상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훼손된 걸 요즘 들어서 올리기 시작하는데 판가 인상 효과가 딱 나면요. 항상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그냥 코스트 C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작년 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그 원재료인 어찌됐건 곡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가격이 조금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환율 같은 경우가 항상 걸림돌이었는데 수출 위주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 외적으로는 조금 피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조금 시장에서는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아마 환율이 지금 최근 들어서 환율 조금 안정돼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말을 자꾸 바꿔도 진짜 너무 자주 바꾸니까 이제 조금 안정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상반기 동안에는 안심하기 이르지만 하반기 때는 조금 안정화 국면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C도 괜찮다. 네, 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경기 방어주 섹터가 다른 데가 너무 어수선하니까 안전하게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음식료 업종 자체가 그 수출에 대한 비중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요 내수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국내에서도 추가 경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 추가 경정이 확정되잖아요. 네. 그럼 이상하게 음식료가 잘 갑니다. 네, 이런 측면까지 본다라고 하면 국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해외 다 잡기 때문에 네. Q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트럼프 입이 변수에서 상수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고 여기에 가격 정가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삼박자가 고루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님 가장 궁금한 건 종목인데요. 뭐냐? 음식료 하면 네. 불닭도 있고 소스도 있고 풀무원도 있고 요즘엔 농심까지 좋아요. 네. 그 가운데 탑픽일까요? 그래도 대상은 불닭? 네, 불닭이지 않을까. 네. 이유인즉슨 얘네는요 앞에서 저희가 P, Q, C 얘기했잖아요. 예, 예. 다 좋아요. 어, 네, 우선은 이제 미국 쪽에서 작년 제가 알기로는 4분기 때부터 월마트 메인 매대에 들어갔습니다. 네, 메인 매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네, 그래서 점유율도 많이 올라가고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가격 얘기했잖아요. 지금 라면 제품에 비해서 불닭볶음면 자체가 30%가 더 비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메가 브랜드로 조금 확장을 하려고 소스, 스낵, 간편식으로 제품군을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여러 증권사에서 삼양식품에 대한 리포트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110만 원까지 목표가를 예. 한 리포트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아직도 업사이드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 또 이제 그 물량이 못 따라가면 매출을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밀양 2공장이랑 중국 공장 증설이 본격화되면서 여기까지 아마 올해 내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110만 원까지 보세요? 저는 대표님도? 110은 아니고요. 예. 100. 딱 라운드 가격? 네. 예. 황제주는 등극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이제 음식료에서 사실은 황제주가 나올 줄은 대부분 이제 상상을 못 하셨겠지만 해외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잠깐의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조금 문화처럼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네. 하면 조금 안전하게 오래 들고 계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운맛처럼 100만 원까지 향해서 질주할 수 있을까요? 상방 업사이드 좋게 보고 계셨다라는 점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죠.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 챙겨가시죠. 고맙습니다.